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7월 둘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라이브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9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일정이 좀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부분은 이제 코스피는 나름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중심에 이제 삼성전자가 끌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실적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국건이 버티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양호했고요. 코스닥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래서 이 추가적인 하방 경직을 좀 만드는 시점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잠재적인 포텐션을 터뜨리기 위한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좀 양호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엊그제 이제 뉴욕 주시는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수치도 하향이 되면서 이제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신호가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금리를 9월에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 거죠. 금리 인하.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빅테크 기업으로 좀 몰리면서 뭐 테슬라나 메타나 알파벳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뭐 모든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 좀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 음, 8일날 일본 필리핀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있고요. 남중국해 문제 등에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 뭐 기업들에 대한 이슈 관련된 부분은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여자 아이들 미니 7집이 발매가 되고요. 그리고 태연, 소녀시대 태연이 이제 SM 쪽 싱글 앨범을 내면서 컴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5월 소비자 신용지수와 그리고 6월에 유럽, 일본의 여러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로 넘어가면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 회원국의 정상과 정부 수반이 정기적으로 동맹활동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매년 400억 달러 지원하는 거에 대한 장기적 재정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일단락할 할 건지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포럼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세미콘웨스트가 열린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형 우주 발사체 아리안 6호가 발사되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 10일은 이제 지준일이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11일날 발표가 되죠. 그래서 10일날 이 언팩 행사를 열고 11일날 아마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그리고 이제 TSMC가 6월 매출 발표를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가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BIX가 백스코인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열린다. 그리고 한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5월 도매 무역 판매와 도매 재고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금통위가 역시나 이제 그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날인데 또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목표치 2.5%로 0.4% 상향하고 내년은 2.1%로 0.2% 하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이제 시프트업 코스피 상장을 11일날 기대를 하고 있다. 시프트업은 이 게임 업체입니다. 게임 업체. 그래서 그 중동 쪽에서 엄청나게 좀 투자를 많이 했고 텐센트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굵직한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 5위 안에 정도 들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NC소프트 이쪽도 있지만 넥슨, 우리나라 굴지에 이제 3N 관련된 회사가 넥슨,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잖아요. 거기에 이제 크래프톤이나 그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스마일게이트,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7월 1일 10일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6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2일 날에 엔하이픈이 하이브 쪽에서 컴백하고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굵직한 부분은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그리고 이슈는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폰 출시 이런 쪽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일날 국제우주연구회가 또 2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장이 그렇게 미국만 좀 잘 버텨주고 하면 우리 시장도 이제 좀 본격적인 썸머 랠리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기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린 종목은 이제 유니셈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1%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1% 이상 시초가 높게 시작이 되면 이제 편입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1%라 1.02%인가 그래가지고 일단 편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보유하고 있는 건 웹젠 보유하고 있고, LG노텍은 1차 목표가 달성됐고요. 그리고 대화제약은 1, 2차 다 달성이 돼서 8.5% 정도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들고 가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동아ST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 관련주들이 나름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아ST는 아시다시피 그 동아소시오 그룹에서 전문의학 업체 동아제약으로부터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인적 분할돼서 코스피에 상장이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있는데, 이제 전문의약품을 만들면서 이제 신약을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유명한 대표적인 거는 뭐 자이데나 발기부전치료제, 모티리온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제, 이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뭐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쪽,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싹센다 관련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는 펩트론, 한독 뭐 이런 쪽, 대화제약 이런 쪽 비만 치료제 관련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굵직한 바이오 시밀러 쪽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알테오제는 이제 15조 정도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HLB가 다시 이제 FDA 또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한양행과 기타 바이오 업체들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관련주들이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동아 ST를 좀 관심 있게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우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